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죠. 증권사의, 금융사의 애널리스트 11분이 분석한 이 9.13 대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한 뉴스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SK증권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발표되었던 정책 중에 강도가 9.13 대책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관망이란 단어가 오랜만에 등장했다. 이 9.13 대책이 강하기 때문에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등을 예단하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주택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된 발표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이번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금리 관련 시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은 고용지표 부진, 안정적인 원화 흐름 등으로 가능성이 작았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 급등세 지속 및 정부의 안정화 의지 등이 더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은 이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제 꽤 벌어졌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급등세를 지속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대신증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조정 기미가 보이면 부동산 가격이 이미 꼭지에 도달했다는 심리를 가진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부 자산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 또 일부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기미만 보이면 이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내놓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 확대로 기존의 세부담이 없던 1가구 주택자 및 고령 가구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조세 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대책 관련 종부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이루어질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는 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이 보유세 상향은 지금 당장의 조세 부담은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택가격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종부세 강화로 투기 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주택가격 조정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유세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있어야만 이 시장 안정을,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여유자금에 대한 대체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일부 자금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대책도 그렇고 저번에 대책도 보면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예외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풍선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NH증권입니다. 이번 투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여전히 주택 거래는 제한되고 최근 한 채 또는 두 채 거래 호가를 올리는 매수는 줄어들고 서울 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또 공사 착공 등의 오랜 시간 등이 소요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공급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 급등한 집값의 하방을 제한하는 이 지지대 역할, 심리적 안도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급등세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망세 정도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월부터 주택임대차 정부 시스템 RHMS 어제 방송에 얘기 드렸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 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주택 보유 현황 그리고 현금 증여 등의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들의 과대 대출 그리고 증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현실적으로 주택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 점에서 최근 집값 급등세로 이어졌지만 국내 고용 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 최저임금 인상, 수출 성장을 제외한 내수 경기 둔화 등 국내 경제 펀더멘탈 대비 주택 가격은 고평가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대외적인 작은 외생 변수들로 인한 최근 급등한 집값, 고평가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정이죠. 자, 여기서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을 일부러 막았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을 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상승이 아니었다 이거죠. 거래량이 동반돼 있고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부동산 가격대가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이 매물이 없이 희소성으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거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단기 급등한 가격대가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증권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금융 규제를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주택 수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가 소득인데 대출의 감소는 곧 소득의 감소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행에 있는 대출금도 자산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감소로 같게 보는 겁니다. 과거 2010년부터 2012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때 주담대출 증감률도 함께 둔화됐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이 세입자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로 인해서 주택 시장의 하락 요인이 잡힐 수는 있지만 이 조세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에게 부담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보다 더 초점을 주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분들도 얘기했던 바로 공급입니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에 집중을 해왔고 이에 수요 억제에 지나치게 쏠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장을 선회했고 이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 심리 해소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9월 21일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 공급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IBK. 이번 정책이 예상과는 다른 점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추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것과 규제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초과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안 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 파리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신드롬을 보이자 똘똘한 한 채에도 못 사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끝판왕이라는 판단이다.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사람들이 막 사니까 이것도 못 사게 하려는 이 억제 정책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이슈로 매물 증가는 기대키 어렵고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해서 주택 거래량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동산 가격은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정책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정책들로 가격 안정 및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이번 대책은 예상을 상회했다. 예상보다 더 컸다. 종부세 인상만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신규 투기 수요는 다소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이제
물건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이 투기 수요들은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근 집값 급등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저금리가 야기한 과잉 유동성이 장기화되는 반면에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이 돈들이 갈 만한 적절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최근 규제가 강화될수록 지방주택을 매도하고 서울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에는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상 의미 있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다, 이거죠. 게다가 공급 확대책을 쓰더라도 실제적으로 공급할 때는 이 3년에서 4년 기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좀 장기적인 힘을 발휘를 하려면 대폭적인 공급 확대 방안 제시로 실제 공급 시기까지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유동성을 흡수한 적절한 투자 상품 제시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곧 공급 확대와 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음은 KB증권입니다. 강력한 규제책으로 단기적 안정 기대, 장기적 안정을 위해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투기 세력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보관이다. 시장에 관심이 높았던 공급 확대 계획 발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로 미뤄졌다. 다주택자에 관한 종부세와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된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단기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일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대표적인 원인이 서울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동행되어야만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분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입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이 매물 부족까지 확대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매물 부족 해소보다 투기 수요 근절에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 공급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투기 수요 근절, 수요 억제에만 집중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비 멸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멸실들에 따른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판단된다. 도심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등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는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 시기와 공급 지역 그리고 규모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니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효과 등이 종부세 상향 효과보다는 크기 때문에 서울 도심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종부세 상향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가 더 무섭기 때문에 안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돌파한 이 상황에서 내년 이후 공시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상승이 진행되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의 아파트 실거주자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려된다. 이제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할 대목이라는 점이죠.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종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는 8년 보유 시 장특공제 80%가 핵심이었다. 대상주택은 면적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85제곱미터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가액 기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원을 기준으로 조건으로 적용을 했다.
고가주택의 임대사업 등록이 멈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들이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2017년부터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1주택 최고 똘똘한 한 채 공동명의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택 가격의 양극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책들을 피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은 1주택 그리고 최고 똘똘한 놈 그리고 이 공동명의로 보유. 그렇게 되면은 종부세는 인당과세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는 강화된 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세대출 강화는 일시적 이주 수요에 영향을 준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이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학군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임대 수요 중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반전세 또는 월세 형태의 거주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요자가 레버리지를 원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레버리지 상품은 신규 분양시장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의미는 수요자 입장에서 아직 남아있던 우회적인 레버리지의 경로가 막힌 거고, 새로운 대책을 찾는 시점까지 구매력은 감소할 것이다. 거래는 절벽이 될 거다. 한정된 현금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해진다. 무주택자는 이 단 한 번의 레버리지 기회를 좀 더 고민해서 사용해야 되고, 다주택자는 레버리지 없이 이 보유한 현금 범위 내에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서울 내에서도 다시 압축이 돼서 거점 구역의 신규 아파트 또는 신규 개발 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레버리지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에서 한정된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바뀌었다. 기존 주택의 공급을 막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는 시장이다. 서울 전체의 주택 가격은 변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의 전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신규 아파트로 대상이 압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주변으로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공급이 수요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전세 시장이 다시 또 불안정해질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융 전문가 분들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11분의 9.13 대책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획기적이지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관한 대책 자체가 양도세 중과 대책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들 물량이 시장에 풀릴 일은 작을 것으로 또 내다봤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9월 21일 신규 택지 공급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댓글들 보시고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영상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뉴스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